일단 일산 서구는 킨텍스랑 후곡마을을 주목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일산동 이런 데도 좋죠. 좋은 데가 있는데 주목할 때는 이렇게 해요. 집중을 할 때는 어디를 집중하면 되냐면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킨텍스역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GTX A 노선입니다. 여기 킨텍스 쪽 여기, 그 다음에 구분을 조금 더 해보자면 위로 가가지고 후곡마을 여기가 이제 후곡마을 학원 가거든요. 요쪽을 두 개를 이제 주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공원 이름들이 다 다른데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양쪽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메인이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을 절약하고 뭘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쪽 단지들만 일단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기 신도시 중에는 일산이 가장 평균 용적률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169예요. 근데 분당이 얼마냐면 184. 그 다음에 평촌이 204. 삼본도 205. 그 다음에 중동이 226. 그래서 일산의 용적률이 평균 용적률이 제일 좋아서 사실 재건축하기는 일산이 좋은 조건이긴 해요. 근데 아마 1기 신도시를 다 통합으로 묶어가지고 하면은 뭐 용적률을 300%로 올려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될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용적률 상에서 일산이 좀 유리한 점은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재건축이 될 이제 단지들이에요. 보시면 94년, 95년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통합 재건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은 단지들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분명해요. 일단 규모가 커지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고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한번 추진을 받아가지고 이게 얘네가 통합 재건축이면 얘네 한 번에 이렇게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 세대수만 이렇게 보면은 얘네 세대수만 봐도 500, 700, 500, 700 이렇게 하면은 거의 1000세대, 1400세대니까 2400세대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대규모 단지로 바뀌면 그만큼 되기만 하면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묶어드린 얘네, 지금 통합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애들이 얘네 4개입니다. 그래서 통합 재건축을 얘네가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이쪽에 있는 문촌 1, 2단지랑 후곡 7, 8단지 얘네랑 얘네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단지도 제가 예전에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요. 물론 좀 말이 나오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 이제 얘가 이제 포스코에서 뭐 선전됐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16단지, 14단지, 그리고 12단지 요렇게 있고 얘네 두 개도 리모델링 단지예요. 얘네 두 개. 얘도 리모델링 단지입니다. 장성 2단지 리모델링 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별빛마을이랑 또 이제 샘터 있는데 요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리모델링을 한다. 근데 리모델링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모델링 하는 게 큰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먼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큰 효과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반신반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 단지에 굳이 집착하기보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재건축이 될 만한 애 중에 제일 가격대가 괜찮고 대지지분 괜찮고 용적률 괜찮은 애를 뽑는 게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접근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 단지별로 제가 아까 이제 가운데 단지들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후곡 3단지는 94년 10월식이고 530세대고 29년 차다. 평당가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6평짜리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는 8.5억이고 전세가가 5.9억이어서 갭이 2.6억이다. KB 기준이고, 이 자료는 그 손품왕님 시세 지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만 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추가한 건데, 단지별로 평형대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곡 3단지, 10단지 얘네들은 평수가 되게 커요. 작은 평수가 없죠. 제일 작은 평수가 36평이고 큰 평수가 60평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후곡 9단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평수가 31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에 영향을 끼치냐면 대지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래도 대지지분은 평수가 크면 클수록 대지지분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지지분에 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단지를 고를 때도 작은 단지만 있는 단지보다는 그래도 큰 단지가 섞여 있는 데들이 가격의 상승이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후곡 9단지 얘 같은 경우는 입지가 되게 좋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격대가 싸지 않고 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단지들을 볼 때도 여러 평형대가 섞여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가격대를 볼 때 입지랑 종합적으로 입지가 똑같다라는 가정하에는 낮은 평형대만 있는 것보다 평형대가 다양하게 큰 평수까지 있는 단지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 9단지는 주공 아파트라는 단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장점이 대지 지분이 큽니다. 21평이 제일 큰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대지 지분이 15.7평이나 돼요. 대지 지분을 많이 받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용적률도 낮고.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이런 단지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좀 매수를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실거주 할 거 아니라면 이런 단지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갭이 적지 않습니다. 갭이 적지 않아요.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이 필요가 없죠. 자료가. 그래서 안 적은 거예요. 그래서 평형대가 뭐뭐 있는지만 적었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최근 시세가 1억에서 2억 정도 조정되고 있어요. 아까 최고가가 한 16.5억 된다고 했죠. 16.5억 정도였는데 지금 얘는 14.5억에서 15억. 요 정도 시세면 살 수 있습니다. 한 14억대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12억에서 한 13.5억 정도. 근데 신기한 거는 뭐예요? 전세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저평가처럼 보여요. 지금. 그것도 한 2억 정도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결과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시세가 벌어져 있는 걸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나 일산 사람들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당연하지 않아요. 이제 임장을 가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얘네 두 개의 시세가 2억 차이 나는 게 과연 적절할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얘를 선택해야 될까, 얘를 선택해야 될까를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본인 스스로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걸 보면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만 볼게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지금 여러 단지가 섞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 요렇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얘고 파란색이 얘입니다. 여기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슷했던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입지적으로 얘보다 별로 나쁘다는 평을 전 못하겠어요. 오히려 입지적으로는 저는 얘가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얘의 장점도 명확하게 있지만 이거는 제가 임장 가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시세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은 왜 차이가 나지? 2억이 차이 날 만한 이유가 있나? 임장 가서 확인해야지. 이 단계까지 간 다음에 임장을 가야 이게 보이는 거지, 이런 준비가 없이 가가지고 보면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얘네들만 봤을 때는 지금 가격 뭐 12억 5천 정도에 나오는 가격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런 애들과 비교 평가를 해봤더니 싸지 않네? 저평가 순위를 매겨봤더니 4등 6등이 나온 거예요. 1등 2등 3등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광명, 인덕원, 미사 이런 데가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더 저렴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일산 임장했다고 해가지고 일산 임장했는데 얘가 너무 좋아, 얘를 꽂혀가지고 바로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우를 범하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재로 인해서 많이 오른 애들, 얘도 호재가 있죠. 얘 신한산선 호재 있죠. 그 다음에 광명은 또 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 인덕원 호재 있죠. 그 다음에 얘 동탄역 GTX-A 지나가죠. 얘는 뭐 호재라기보다는 일단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9호선 연장 호재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얘 이제 GTX-A 호재 있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호재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오버슈팅이 돼 있을 때 사는 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이다. 그러려면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16.3억까지 갔을 때 비교군에 있는 애들이 얼마였는지를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보면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얘가 지금 오버슈팅이 됐구나 안 됐구나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 매수하는 게 팁이다. 4등 6등이죠. 얘네가 이제 킨텍스 쪽의 신축 단지들이에요. 얘네들은 약간 저평가 고평가로 따지면, 굳이 따지자면 고평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산의 메리트는 어디에 있냐? 재건축하는 단지들을 따로 비교 평가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얘네들은 비교군이 확 달라지죠.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에 있는 애, 그 다음에 중동 신도시, 그 다음에 얘 평촌 신도시, 그 다음에 구리에 있는 애까지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단지들도 찾으면 더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과거부터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저평가냐? 일산 동구 백마 쪽이 지금 1순위로 나옵니다.
검은색 단지가 어디 있냐면 검은색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다른 데다 여기 있는데 지금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얘가 8.3억에서 8.8억으로 가장 가격대가 낮습니다.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쌉니다. 오히려. 여기서도 핵심이 뭐였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이만큼 비싸다는 건 사람들이 이만큼의 실거주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특히 전세가율이죠. 이게 전세가율을 자세히 보면 저평가 순위가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8.3억에서 8.8억에 네이버 부동산 호가 기준 중층의 입주 가능물 기준으로 거래가 가능한데 현재 전세는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갭도 적게 들고 현재 가격도 다른 데에 비해서 싼 거죠. 그런데 이런 애들 9억에서 10억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더 쌌던 애인데 교문 대우 동양고속이죠. 이런 애들은 원래 쌌던 애죠. 핑크색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대가 이렇게 낮았던 애예요. 낮았던 애인데 지금은 8.6억에서 9.5억 가 있다. 그럼 아무리 구리가 서울하고 가깝고 좋고 어떤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애를 지금 타이밍에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 평가까지 다 해보고 나서 임장을 가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일산 서구 가가지고 킨텍스 쪽도 볼 거고 재건축 단지 쪽인 후곡마을 쪽도 볼 건데 그쪽에서 어디 쪽에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봐야 된다? 이쪽을 봐야 된다. 네, 나중에 이쪽은 봐놓고 이 가격대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을 때 다시 비교 평가를 돌려봤을 때 지금 이거는 22년 8월 30일 기준이니까 날짜가 2, 3개월 지나거나 뭐 6, 7개월 지나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가격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얘가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게 맞다. 그게 맞는 방향성이다 라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